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술을 할 때 제일 신경을 좀 쓰는 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되시면은 갱년기 같은 게 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잇몸도 좀 많이 약해지시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치아가 감각이 없는 상태거든. 아 근데 원장님 요새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요새 좀 바쁘네. 네, 그 방금까지도 지금 진료 보신 거죠? 진료하다 좀 전에 들어왔지. 찍느라고. 아, 그래도 원장님의 전문 분야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영상에서 치주 질환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에서도 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임플란트 염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 부분 안 그래 나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또 이제 내가 좀 임플란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남에서는 당연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화성에서도 아마 내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정확히 알아본 건 아닌데, 또 임플란트가 이게 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후 관리가 또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도 잘해야겠지만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볼게. 이게 치주 질환이랑 임플란트 주위염이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잇몸 질환 같거든요.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임플란트 말고 원래 치아 있으셨던 자리 있잖아. 치아 주변에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기고 했을 때가 치주 질환이라고 보통 부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주변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치주 질환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질환이 생기거든. 결국에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느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 차이라 가지고,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염증에 조금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임플란트는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인공물이잖아. 인공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 질환에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임플란트 관리가 잘 안 돼서 주위염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임플란트가 다시 흔들린다거나 해서 아예 또 다시 뽑아야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가 끝났다고 이제 뭐 안심하실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20년, 30년 잘 써주시면 좋지. 임플란트 주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 주변에 찌꺼기 같은 게 좀 꼈는데 이게 제대로 제거가 안 된다거나 양치질이 안 됐다거나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저류가 돼 있으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되시면은 갱년기 같은 게 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잇몸도 좀 많이 약해지시기도 한단 말이야.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거에 조금 더 취약해지실 수가 있지. 아, 그럼 그 갱년기가 오신 40, 50대 어머님들은 빨리 원장님 있는 병원에 와야겠네요. 빨리 오시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드려서 좀 문제를 없어드렸으면 좋겠네. 정기적으로 좀 치과에 와달라고 좀 부탁을 해드리고, 주변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뭐 6개월마다 한 번씩이라도 정기 검진을 해드리는 게 좋지. 그래서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는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주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 치과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최대한 좀 덜 생길 수 있게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드리는 게 우리 치과 의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 많이 노력을 하는 게, 그 염증이 안 생기려면은 자연 치아도 그런데 그 잇몸의 두께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 잇몸 두께가 최소한 3mm 이상은 돼야지 임플란트나 이 치아가 주변 염증에 조금 취약해지지 않고 그 잇몸이 제대로 그 방어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임플란트를 할 정도면은 사실 이제 뼈가 좀 많이 녹아 있고 그 주변 잇몸도 많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처음 기둥을 심을 때 깊이를 좀 잘 해드려야지 그 주변으로 그 잇몸이 3mm 이상으로 그 방어막을 좀 잘 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술을 할 때 제일 신경을 좀 쓰는 게 적절한 임플란트 깊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이제 임플란트 이제 높이가 좀 다르게 심겨졌다거나 이제 깊이가 좀 너무 깊다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좀 깊이를 조절을 해드려야지 나중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그런 거에 좀 취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모든 임플란트 깊이를 다 이제 똑같이 한다는 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그 뼈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걸 수도 있거든. 우리가 항상 수술을 할 때는 그 잇몸이나 뼈에 맞게 적절한 임플란트 깊이를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환자분들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 주변에 뭐가 껴있지는 않나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해드려야 되지. 근데 이게 그냥 잇몸 염증인 줄 알고 병원 안 갔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가 이게 치아를 뽑은 상태잖아. 그래서 치아가 감각이 없는 상태거든. 그 주변이 안 좋아지더라도 막 당장에 막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 그냥 뭐 양치할 때 피 좀 묻어나던데 뭐 크게 통증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 임플란트 주위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여서 임플란트 주변 뼈가 다 녹아가지고 염증이 너무 커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 아, 그래서 아까 전부터 원장님께서 임플란트는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던 거군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365 향남 플란트 치과의 그 AS나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밑에 기둥이 있잖아. 머리 부분이 크라운이고 밑에 기둥은 픽스처인데 머리 부분은 1년 동안 무상 AS 해드리고 크라운은 그다음 밑에 기둥 있잖아. 기둥은 5년 동안 무상 AS를 해드리거든. 그래서 머리 부분은 1년, 밑에 기둥 부분은 5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임플란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게 이제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돼서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 임플란트 관련해서 경험이 좀 많아지면은 좀 어떻게 해야지 주위염에 덜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노하우가 조금씩은 좀 생기는 것 같단 말이야. 임플란트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하시면은 임플란트 주위염도 조금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 관련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앞니 있잖아요. 앞니는 뼈도 굉장히 얇고 치아 자체도 되게 좀 작은 편이란 말이야. 그리고 앞니가 어금니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좀 덜 받거든. 어금니는 이렇게 막 씹는 힘을 좀 많이 버텨야 되고 앞니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이렇게 개수대로 전부 다 임플란트를 다 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하면 뼈도 워낙에 좀 얇고 치아도 작기 때문에 이거를 개수대로 이렇게 다 넣다 보면은 임플란트 사이에 뼈가 너무 작게 남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 뼈가 못 버티고 녹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뭐 4개를 한다고 해도 뭐 양쪽에 2개만 심고 이렇게 보철로 4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앞니를 통해서 예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심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나 이런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임플란트 관련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와, 역시 오늘도 저희 원장님 덕분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 좀 영상 분량 때문에 못다한 설명이나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도 좀 남겨놨고 그다음 우리 유튜브 그 메인 페이지에 소개 글에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뭐 연락을 좀 주시면은 예약도 잡아 드릴 수 있고 치료도 해드릴 수 있어. 그 부분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